왜 세누의 가르침의 그 책에서 보면은 아니 일이 너무 재밌는데 무슨 은퇴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진짜 전에는 이렇게까지 뭐 빨리 해서 은퇴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은퇴를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재밌다. 그냥. 대기업에서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뭐 제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데 그 얘기 또 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뒤에 과장 부장님들이 모습이 아닌 거에서 은퇴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신입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투자하신 분들을 선배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10년, 20년 후에 미래가 내 미래가 될 것 같아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화두를 던졌으니까 마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단계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에서 돈을 누가 벌어요? 꼭대기만 버는 거예요, 여러분. 꼭대기만 벌고 밑에 사람들은 돈을 벌 구조가 아닌 거예요. 벌 구조가. 근데 지금 계속 밑으로 오고 이분들이 꼭대기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돈을 많이 쓰면 올라가요. 안 된다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이미 틀렸어, 거기는. 구조가 틀렸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는 항상 소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의 듣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런 데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눈이 겁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눈이 아니라 이미 다수의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미 그런 기회들은 나한테 오는 기회들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항상 소수의 눈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투자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단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미 대기업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내가 먹을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투자의 관점에서 좀 일반적인 걸 해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도 있고. 네. 이제 좀 대표님처럼 좀 지난번 이제 틈새. 틈새. 진천 사례처럼. 틈새 시장. 김포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양조옥정도 그렇고 뭐 약간 그런 틈새의 베이스로 이렇게 조용조용히 투자하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게 다 사람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장점 뭐냐면 제가 좀 약간 장점이 뭐냐면 건물주 마블 만든 것도 그렇고 책도 벌써 3권 이번에 나오면 4권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기발한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언뜻 이게 보면은 그다음에 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를 좀 잘 착안을 해서 그걸 또 사업하는 것도 있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틈새 시장을 찾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거를 시스템적으로 여러 채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항상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이런 전략들이 다 노출이 되면 그거는 이제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대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배웠고 이것만 이제 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런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맞냐?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뭔가 제 말처럼 뭔가 틈새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투자 전략이 본인이 찾을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계속 찾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시스템적인 갭 투자 이렇게 여러 채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투자는 이미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 것 같다. 이제 구시대적인 게 된 게 맞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했을 때 투자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런 거를 물어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또 마침. 맞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 해봤자 이 사람들도 이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작 2, 3년밖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사실 물어볼 사람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근데 자기는 이제 윗선으로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이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다는 거죠. 봉쇄가 원천적으로. 왜냐면 이게 다단계 구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신다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새 좀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이 상승과 하락장을 겪어봤던 전문가들한테 좀 의견을 듣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지. 한 2, 3년 전에 이제 투자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고만고만 하신 분들은 똑같이 지금 역전세 맞고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전세 맞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무슨 조언을 듣고 한 번도 팔아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부동산 조언을 듣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럼 주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의 요새 최대 고민은 뭡니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고, 자기가 여기서는 왕따라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서는. 왕따?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이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쪽에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난 약간 갸우뚱해서 이런 거를, 왜냐면 근데 사실 그 의견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의견 제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그 시스템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다 그 사람들은 마치 종교처럼 이제 세뇌가 돼 있다는 거죠. 사탄이 씌었구나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초보고 잘 모르니까 내가 틀린 건가? 이 사람들이 다 맞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어떤 종교 단체든 이단도 사실은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뭐 이상한 것 같지만 나와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집단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나와서 한번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고.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좀 이제 수긍을 좀 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런 생각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종교 집단도 보면은 그 안에서는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이 종교 집단이 맞는데 한 발 뛰어서 들여다보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웃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뭐 10개, 20채로 불려가는 전략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맞냐. 역전세 나면은 완전히 골로 가는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매가 전세가 붙은 데가 이제 주로 지방이니까 지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트렌드랑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 말씀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구조상 현재. 근데 계속 지방 투자를 하라고 하니, 그리고 내가 꼭 그 투자를 안 하는데도 뭐 경남, 진해, 뭐 창원 뭐 이렇게 다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수고, 에너지를 과연 쓰는 게 맞나. 대기업 입장에서 변명을 좀 하자면, 야, 네가 이제 수강생이죠. 네. 너가 돈이 2,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고, 네. 3, 4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 네네. 수도권을 내가 못 추천해 주는 거 아니냐.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지방을 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도 투자 자금이 2천, 3천이면 가능했던 거잖아요. 충북 진천에 동일 하이비 파크 더 테라스. 근데 물론 충북 진천이 뭐 지방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준수도권으로 보는 부분인 거고, 지금도 수도권에서도 잘만 찾으면 뭐 소액으로 5천 이하로 3천 정도 3, 4, 5천 이하의 투자금으로 투자할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근데 굳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요새 지방 아파트들도 굉장히 비싼 데는 비싸요. 신축 같은 경우에 요새 분양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는 것도 뭐 8억 정도 되더라고요. 3, 4평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뭐 꼭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구축, 썩어가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채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잘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역전세가 나면은 한 번에 또 돈이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도 충분히 그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종교처럼 그렇게 돼서 그것도 참, 저는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저는 안 좋게 보는 거고, 저는 항상 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절대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저는 누구한테 뭐 이거 강요하거나 세뇌시키는 적이 없고, 그런 적이 저는 그런 게 선천적으로 저는 싫거든요, 그런 게. 그게 좀 세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따라오니까. 그걸 되게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을 세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보면 하락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락론자나 이제 폭락하시는 분들도 뭐, 근데 이것도 여러분도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거나 공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유튜브에 집값 폭락합니다 하면은 다 들어오실걸요, 아마? 안 믿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다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볼 거잖아요. 봐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공포 마케팅인데, 공포 마케팅에서 가장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사실은 그 언론사라든가 그렇게 주장해서 그 조회수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게 공포 마케팅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공포 마케팅 이런 거를 너무 해서 좀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잘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하는데요,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데, 그 공포 마케팅, 그 다음에 주구장창 뭐 계속 하락합니다, 폭락합니다.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도 있고, 라이트 모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또 교수님들 계시고, 뭐 많지 않습니까?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그러면 또 이게 또 이게 틀리면 또 사과하고 뭐 정정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얘기해. 계속. 그리고 오히려 그때 작년 연말 바다,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 뭐 미분양 날 거다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세요. 아니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사과하시고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과하시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시청자층들도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그때 피가 잘 안 붙을 거라고. 그 내기했었잖아요. 저도 틀렸죠, 사실 그때. 사석에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랬는데 분위기가 막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빵빵빵빵 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쨌든 내기에서 제가 이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셋이 사석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연말에 최근에 그 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부 정책이 대출 완화가 좀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그 DSR 규제에서 정책 완화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대출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역전세가 나기는 좀 더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환율이라든가 뭐 주가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지표들 중을 봤을 때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렇게 위기다 하면 사실 그게 위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히려 그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오히려 정말 큰 위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뭐 역전세 위기다 했는데 그건 위기가 아닐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연말 한번 보시면 또 제 얘기가 또 만나트린 한번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도 투자를 했고 저희 회원들도 이제 투자를 했던 아파트 단지예요.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라고. 김포입니다. 네, 김포고, 여기 이제 풍무역에서 이제 도시철도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이쪽이. 주변이 약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밭이에요, 논밭. 논밭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내폴리스가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시내폴리스 IC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시내폴리스가 되는 거고, 요번에 그 5호선 연장이 이 앞으로 올 계획이에요. 이 앞으로 5호선. 힐스테이트.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위치가? 네. 근데 요번에 그 또 위치 보면은, 근데 사실 이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발표가 어느 정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검색해서 아마 여기에 이제 1단지 쪽으로 5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여기를 보면 거리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멋지게 아파트들이 3,000세대가 넘으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2020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때만 해도 뭐 괜찮은데 2017년 이게 아마 분양할 때가 요때거든요. 그러면 2019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아마 분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때 이제 들어갔던 거 2017년, 18년 요때. 요 풀밭에. 요 풀밭에.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보면 분양가가 34평이 그때 기준으로 이제 4억 3천이었던 거예요. 4억 3천. 근데 지금 이게 한 6억까지 올랐어요. 6억. 6억. 이제 7억까지 7억 5천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6억까지. 그래도, 근데 어쨌든 4억 3천에서 한 2억 정도 오른 단지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그리고 이 당시에 좀 급하게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여기를 이제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했고, 저도 여기 2개나 했어요. 2개를 해서 하나는 이미 하나 팔았어요.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2개를 해서 하나를 팔았고, 지금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여기를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미친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답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 이것만 보면? 네네네. 이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안 믿으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저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안에 내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평지입니다. 네, 그리고 반듯반듯한. 네, 그리고 조경도 잘 돼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학교랑 이런 것도 다 들어왔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연결돼 있고, 근데 무엇보다 여기에 핵심은 이제 그 5호선 연장이에요. 5호선 연장이 이제 1단지 쪽으로 이제 아마 그게 발표가 되는데 그게 검단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김포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는 거의 확정인 거예요, 여기는. 이 위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번 달 말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발표가 착공 완공 이후로 해서 오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여기 34평 아파트가 6억이지 않습니까?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하는데 그래도 마곡지구가 지금 12억 13억 하기 때문에 13억 14억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마곡지구에서 차로 한 20-30분밖에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곡에서 전세 살 바에는 그냥 내 집 마련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미 선짐을 한 거예요. 분양가 4억 3천일 때도 선짐을 하고 이미 올랐는데도 만약에 5호선 연장이 되면 김포까지 많이 가게 되면은 그래도 저는 싸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창 때 그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요거 2개 있다고 그랬죠.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팔았다. 하나는 언제 팔았냐면 입주할 때 완공할 때쯤에 팔았어요. 완공할 때. 왜 파셨어요? 그냥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어서 더 좋은 거 있어서 투자해서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요때쯤에 판 거거든요. 완공할 때쯤에. 근데 그때는 분양권이 2년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피를 8천을 주고 팔았어요. 8천. 근데 세금이 얼마를 냈냐면 1,600만 원 냈거든요. 1,600만 원. 네. 한 6,400? 그쵸. 예. 근데 2년 보유해서 8,000 수익 내서 1,600 정도 뭐 낼 수 있잖아요. 일반 세율로 해서. 그러면 6,400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도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5호선 발표가 되면은 저는 팔 계획이에요. 저는 팔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다고 해서 이 가격이 떨어지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가 되고,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오릅니다. 저도 이거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럼 저는 왜 파냐? 저는 이거를 더 좋은 걸 제가 또 투자를 했어요, 이번에. 네. 더 좋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또 새 거네요? 네네.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지, 여기가 뭐 미래 가치가 없고 이래서 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더 갖고 있으면 여기도 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수익을 냈으니까 한번 세금을 내더라도 한번 털고 또 다른 투자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게,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하나 강남 아파트가 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주택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데, 아까 이 8천의 분양권에서 제가 6,400을 받았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600 내고 6,400에서 끝인 거예요. 터는 거죠.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년 그렇게 1, 2억씩을 털면은 자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지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뒷바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돈을 만약에 6,400을 내가 모으려고 해보세요. 이 사업소득으로. 한 2, 3억을 벌어야 된다니, 2, 3억. 죽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세금도 털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투자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했을 땐 그렇게 6,400이라는 그러니까 세후로 6,400을 벌기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는 잘만 하고 2년만 잘 보유해서 팔고, 제가 이거 투자 자금 해봤자 큰 돈 안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계약금만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돈으로 8천을 번 거니까, 그 세금 내더라도 6,400을 번 거니까 그 돈이 한 번에 이렇게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강남에 강남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실거주 하나 꼽아놓고 나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등기를 계속 순환하며 치겠다. 네네. 그 얘기예요. 요걸 진짜 그렇게 하시네요.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 이자면 어떻게 해요, 지금? 몇 년째 봤는데.
아니 저도 이 사례를 지금 오늘 보는 거라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네, 뭐 방송 끝나고 얘기해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데 이게 사례를 저도 지금 보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5호선 발표 이제 임박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줬던 거고 5호선 여기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투자를 할 때 뭐 논뷰다 뭐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풀밭인데 여기 왜 하냐 뭐 당연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선집을 한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기회가 있는 거지 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 19년도에는 네. 5호선 연장 얘기가 있었습니까? 5호선 연장은 사실은 2018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아, 그렇습니까? 네. 최소 5호선 연장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5호선 연장되기.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 거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 주변은 여전히 네. 좀 풀밭인 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전히 그래요, 아직은. 아직은. 네, 당연하죠. 공장 쪽이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조금씩 개선이 된다는 거고, 어쨌든 가격은 분양가보다 한 2억 정도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오를 거다. 더 오를 거다. 아직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 그리고 5호선 연장되면 거의 여기는 서울이다. 서울의 아파트인데 6억대다? 5억 5천 6억대다? 34평이? 아직 싸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란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요거를 팔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는 이유가 여기에 나쁘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투자를 최근에 또 계약을 최근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났고 했기 때문에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시기에도 또 여전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여러분 기회라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만 안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들 관심이 떠가지고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은 또 계속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팔고 사고. 그럼요. 네. 이제 팔고 이거 일단 샀으니까 이제 이거를 좋은 시점에 이제 팔아야죠. 5호선 연장 안 되면 저는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더 기다리는 거죠. 뭐 어차피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5호선 연장이 된다고 발표가 되면 이제 또 수요가 또 몰리니까 이제 그때 또 좋은 가격에 또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또 돈을 버셔야 되니까. 왜냐면 5호선 연장이 되고 나서도 또 계속 오를 거니까. 까치밥. 그럼요. 그걸 좀 남겨두고 이제 파는 거죠. 제가 요거 그 분양권도 8천에 팔 때 그것도 싸게 판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한 1억에서 1억 2천 더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8천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 때도 너무 내가 다 받아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좀 돈 벌 거 남겨주자 이런 마음대로 팔면은 그렇게 파는 것도 어렵지 않고 사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좀 좋은 가격에 사주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겠다. 최대한 뽑아먹겠다 이게 아니고 네네. 뭐 한 2, 3천 정도는 뒤에 남겨놓는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겁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취득세도 뭐냐면 우리가 15억짜리는 취득세 12%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 이제 분양가 자체가 뭐 한 4억대, 5억대 이런 거는 12% 하더라도 그래도 좀 감당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12%가 저는 이제 12% 이미 구간이거든요. 12%. 근데 이 12%가 저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것들은 당장 등기를 치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또 이제 시간이 좀 있는 거니까 그 시간 안에 이 취득세는 반드시 완화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이면 이제 6%지 않습니까? 6% 감안하더라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작년 12월이 제가 바닥이라고 이게 한창 때는 뭐 15억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15억까지 갔던 거예요. 15억, 16억까지. 네. 근데 10억 9천 11억이면 500이면 굉장히 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저 지금 바닥이라고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그러면은 실제로도 이렇게 투자를 제가 시켜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단지를 사는 것도 중요한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급매물을 어떻게 노리냐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급매물은 범위가 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곡도 보고 김포도 보고 아까 그 강남 신동 아파트도 보고 뭐 다양하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막 급매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경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딱 흐름
지금상 급매물이 튀어나오는데 굳이 경매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게. 왜냐면 이런 급매물은 그냥 내가 가서 빨리 잡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이런 매물은 사실 자체가 경매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매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매에 대한 환상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경매에서 뭐 빌라 해서 뭐 월세 받고 이런 거 뭐 하는 거 얼핏 봤는데.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네.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그 썩 좋은 방법 아니에요.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 차익을 놀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 차익을. 그러면 매매 차익을 놀리려면 단장 빌라에서 월세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가 노후에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지금은 젊으신 분들은 좀 매매 차익 쪽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싸게 사서 네. 얼마다 이거보다는 네네. 이 당시의 대표님의 투자 논리가 저는 그럼요. 지금 바닥이다. 이미 바닥을 쳤고 사람들이 겁내서 이렇게 급하게 던지는 급매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미 10억을 찍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마곡 단지 중에서도 왜 하필 마곡이었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그 강남이나 송파는 이제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는 좀 오른 거예요, 이미. 바닥 찍고 이미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따라 사자니 자금들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또 강남을 또 하기에는 좀 자금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에 맞춰서 한 거예요, 투자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투자가 이제 자금에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좀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미 이제 거기가 바닥을 찍고 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좀 여기가 덜 올랐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이쪽을 좀 권해서 이쪽을 투자한 거죠. 그럼 그때 물건을 찾을 때 이미 강남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럼요. 당연하죠. 보고 이걸 당연하죠. 찾으셨던 거네요. 제가 여기 지금 13억 2천에는 딱 거래를 안 했잖아요. 급매물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말고 다른 때 급매를 또 찾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13억 2천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좋으니까, 좋은 아파트니까 계속 들어가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찍었으면 이미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안 들어간다고요. 다른 데 찾으라고요, 다른 데 찾아서 좀 급매물 위주로 해서 다른 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좀 스타일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실히 이해돼요. 스타일이 이해가 되네요. 네. 재밌네요. 층 차이를 감안해도 싸게 잘 산 거네요. 그렇죠. 저층이긴 했는데. 저층과 또 고층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5층도 보면 12억 8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4층도 뭐 11억 6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2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너무 층에 또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싸게 사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투자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청약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청약시장도 무조건 해야죠. 투자의 관점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약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비슷한데 본인이 가점이 높고 청약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약 쪽으로 가능성을 더 문을 두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전략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은 본인 돈으로 사고 그 서브를 청약을 노려라. 서브를. 왜냐면 수도권은 청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메인은 사시고 이제 2주택, 3주택을 청약을 노리는 전략을 하시면 그게 더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냐.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무조건 왜냐면 뭐 어떤 분들은 청약만 무조건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청약은 서브로 노려라. 그러면 오히려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당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서울 평균 매매가 13억이고 지방의 5배가 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뭐냐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조금 저평가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캐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까지 서울과 지방은 이 격차가 벌어져서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더 유지가 될 건데 그러면 언젠가 지방이 돌아오는 신호가 오겠구나. 요 생각을 하셔야 되네. 지금부터 이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지방이 언제 그 시기가 오냐? 저는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조금씩 지방의 온기가 돌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지방에 대한 공약들이 내걸 거거든요.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총선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공약상을 내걸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온기가 조금 더 이제 그때부터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수도권이 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때 되면은 이게 조금씩 지방에 대한 기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저는 지방을 갈 생각은 없어요. 전 스타일을 아니까. 제가 지방까지 갈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방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사를 토대로, 지방 쪽도 조금씩 이제 온기가 돌 수도 있고 저평가되는 구간에 진입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대표님은 지방 안 가실 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죠. 저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또 했잖아요, 투자. 그렇죠. 네, 투자했으니까 좀 쉬고 이제 또 처분하고 팔고 처분하고 해야죠. 아. 요번에 투자를 하나만 한 게 아니라 2개 했어요, 또. 네, 한 번 하면 이렇게 2개씩 하시네요. 그냥 뭐 2개 하는 거죠, 뭐 이제. 네. 그래서 하나 팔고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렇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이제 왜냐면 또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주식 분할 매도 하듯이 100개 사놓고 50주 팔고 그렇죠. 50주는 또 오르면 또 팔고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이신 것 같아요. 현금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요. 지방의 장이 오긴 올 것 같다. 네네. 하지만 그게 이제 나는 내년 안 간다. 총선. 네, 저는 이제 스타일이 아니까 뭘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대표님은 약간 준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넓게 보시잖아요, 수도권을. 그렇죠. 예, 뭐 충북도 사실은 저는 준 수도권으로 봤던 거예요. 네, 약간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넓게. 넓게. 그러니까 SRT로 한 30분 내외? 이 정도는 사실 수도권이죠, 뭐.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 그 무지개 아파트는 제가 2008년도에 투자했던데, 2008년도, 9년도에. 근데 그리고 그때 투자하고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 스타일이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제 그런데 좀 저평가된 데 이제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초반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더 수익이 훨씬 크더라고요. 좀 기다리면은.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구축들보다는 아예 그냥 초창기에 들어가는 데를 좀 노리는 게 오히려 좀 수익률이 좀 커진 게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면은 조금 리스크는 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축 투자는 요새 좀 안 하는 편이잖아요. 대부분 신축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당 무지개 아파트도 이제 실거주로 들어갈 건 모르겠는데 투자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사실은 더 효율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그거를 투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대표님은 약간 가성비 좀 추구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제 효율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도 사실 투자 자금이 한 채당 5천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채 해봤자 1억.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판 거고 한 채당 5천 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2억이 올랐으면 사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거고 여기서 좀 더 올라주면은 더 괜찮은 거잖아요. 저는 동대문 답심리에 사는 애기 엄마 워킹맘인데요. 예. 예, 저희가 사실 지금 1주택인데 예. 아파트 20평대를 여기 답심리에 가지고 있어요. 예. 바로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예. 네네. 저희가 이제 신랑이 해외에 이제 나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좋은 걸로 하나 사놓고 나가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일단 좀 상급지에다가 지금 좀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1주택을 팔고 이제 상급지에 하나 뭐 갭으로 사거나 네. 사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요즘에 노량진 이런 데 재개발 네. 네,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거주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네. 좀 사놓고 나가면 네.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올라서 이제 이게 좀 효자 역할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투자 상황에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재개발 노량진 거 이제 저희 금액이 7억 현금 7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초기 투자 금액 7억 정도로 해가지고 재개발 이거를 사거나 성수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성수에 1, 2, 3, 4구역, 4구역 이런 데는 초기 투자금 7억으로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사놓고 7억 투자해놓고 대출 좀 많이 하겠지만 7억 정도 또 대출을 해놓고 네, 그렇게 해도 될지. 대출을 아니면 7억이나 받으신다고요? 대출을? 아니 현금 7억에 플러스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7억 더 받으실 생각이에요? 대출 네, 7억. 그럼 14억으로? 네. 너무 무리인데? 너무 무리일까요? 7억이면은 4%면은 예를 들어 4% 2,800이니까 200 정도 이자 내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200에 원금까지 하면은 한 400, 350. 월소득이 충분하면.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월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은 둘이 맞벌이해서 월 1,000
정도 세후로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신랑이 해외 가면은 싱가포르로 갈 건데 저는 일을 관둘 거고 신랑이 세후 한 1,000 정도도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2배로 버시더라고요, 그죠? 급여를. 예, 싱가포르 가면. 네네. 그러니까 그럼 싱가포르는 남편만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이제 월 소득이 1,000에서 좀 1,500, 2,000 되면 그때 저희 들어가려고요. 아, 그 소득이 좀 더 올라가시면? 일단은 지금 답심리 갖고 있는 건 1주택이세요? 네, 맞아요. 아, 답심리가 이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니니까, 그죠? 네, 좀 상급지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대출을 7억을 더 받아서 14억으로 가는 거는 진짜 완전 영끌인데, 지금 자녀가 몇 살이에요? 9살,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하나예요. 저는 이제 스타일상 영끌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7억이 저희 50%인데 뭐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대출을 많이 받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쫄리고 맞아요. 또 좋은 기회들이 오더라도 그거를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걸 영끌로 한 번에 사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맞아요. 그냥 기회가 없으니까. 빚만 가면.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도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가급적 대출을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받으신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가 무리냐, 안 무리냐.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에서 한 10억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14억 정도, 그러니까 7억을 대출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물건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약간의 돈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대출이 적으면은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니까 너무 한 방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데도 한번 돌아서 가더라도 한 방에 하려다 보면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 일이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안 좋으면 또 급하게 또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대출을 하는 건 반대고, 지금 어쨌든 답심리에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어디로 이제 거쳐서 갈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은 좀 저는 반대. 제 스타일은. 그래서, 물론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바퀴 좀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좀 갭을 껴놓고 나가는 걸로 또 생각을 또 2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재개발 말고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석일가 위주택 전략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채를 더 사더라도 이제 2채라도 이제 비과세 받는 게 시간이 되잖아요. 일석일가 위주택. 그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요? 네네네. 왜냐면은 지금 답심리 아파트 한 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2채가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새 주택을 사더라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답심리 아파트가. 그럼 어쨌든 3년 동안은 2주택인데 만약에 3년 동안 이제 부동산이 올라주면 또 이것도 또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심리 아파트가 이제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고 이것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를 팔았을 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노량진 만약에 재개발 사서 만약에 한 4억이 오르는 것보다 각각 한 채가 2억씩 올라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답심리 아파트를 살리면서도 또 다른 주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저렴한 부분의 아파트를 하나 더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부담이 덜 할 거니까 대출 안 일으켜도 되고 또 이사를 갈 필요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2채니까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지만 이게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혹시 그럼 해외에서 또 언제 돌아오는 계획은 잡혀 있나요? 아니요. 사실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정말 초장기로 보고 나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좋은 거를 해놓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계속 봤었던 거였는데 한 10년 정도도 그 이상도 보고 있긴 해요. 그래요? 그러면 약간 대출을 좀 덜 받고 또 약간 대안으로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꼭 이게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만 생각이 또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중간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거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출을 연끌을 하면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사실 근데 저희가 대출 이미 4억이. 그러니까, 그러면, 4억이 4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로 더 내는 거는 저는 네.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은, 대출 이상은 좀, 네네. 좀 무리니까. 맞아요. 네. 답을 찾으셨어, 스스로. 근데 만약에요. 네. 저희가 그럼 대출을 더 만약에 여기서 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가 저희가 그럼 한 2억 정도 대출만 더 어떤 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찍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 돼. 그건 안 되지롱. 안 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조언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욕심에 연끌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할 때 힘이 짜 이렇게 맞아요. 아니 그 약간 소크라테스와 이렇게 약간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답을 찾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방송 전화 통화하시느라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녹화본 올라가면 채팅창에 좋은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번 통화에서는. 그래요? 후쿠오카 댁님은 이미 지금 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재건축 투자를 2개 해놓고 해외에 계신 분. 네네네. 그렇지 맞아요. 사례도 있고 초록수미님 의견도 대표님 의견에 좀 약간 공감하는. 맞아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한번 보시면서. 맞아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후쿠오카님 저 동의하는 게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좀 높아서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살 수가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그러다 보니까 대출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세는 사실 대출이긴 하지만 이게 무이자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축의 전세 비율이 좀 높은 데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막 수리라든가 이게 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번거로운 것도 있는데 신축은 사실 신경 쓸 게 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네. 왜 안 찍어주냐고요? 찍어주잖아요?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고 오르면 오른다고 뭐라고 하고 또 그럽니다. 띄우려고 뭐라고 띄운다고 뭐라고 하고 너 저기 선행매매 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절대 제가 한 번도 집값이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얘기를 드리지 오르기 전엔 절대 제가 투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오르고 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가 그러니까 투자 저 얘기한 지금 진행되는 건 얘기 안 지금 하는 거 절대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투자한 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 예전에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높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방송 보고 따라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는 게 이 당시에 왜 그 투자 논리를 생각하셨습니까를 계속 중간에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게 따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투자 논리를 그 당시에 투자 논리를 좀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투자 논리라든가 이제 통찰력을 이제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고요.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40대. 제가 18년도에 투자에 관심 가지고 좀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4년차 세입자 갱신계약금도 다 쓰고 사실상 목표는 올해 좀 지방주택 위주로 투자가 돼 있다 보니까 올해 다 정리를 하고 수도권을 이제 상급지로 갈아탈 목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물류의 계절 먹기로 다시 재계약을 했지만 워낙에 그 당시 저렴하게 전세를 빼다 보니까 역전세는 사실 없었어요, 한 채도. 그래서 이제 올해 모든 계약들이 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약들이 다 갱신권 쓰고 이제 다 재계약으로 가는데 다행히 세입자들이 나가지는 않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연장해서 이제 신규 계약으로 또 넘어갈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시세에는 제가 팔면 오히려 지금 손해인 상황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다음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방이 조금이라도 상승 분위기를 타면 그때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채수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너무 막연하게만 갖고만 있다 보니까 좀 항상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화가 될 줄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갖고 있는 주택이 이제 지금 하남의 미사지구에는 실거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는 이제 부천 중동 쪽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이제 대전, 청주, 천안, 전남, 광주 이렇게 있거든요. 네. 광범위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지방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 다행히 역전세가 아니라는 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얼마나 더 네. 버티면서 갈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하는 게 맞을지. 네. 그런 부분들이.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천 중동도 다 지금 수익 구간 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전, 천주, 천안, 광주, 부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면요. 네. 여전히 수익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요? 다 1억 이상씩 다 올라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네. 중요한 건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세입자가 깨어있는 물건은 맞아요. 급매로 내놔도 네. 일단 보러 오질 않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 그냥 제가 급매로 최저가로 무조건 팔아야겠다, 지금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은 역전세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다 재계약 갱신해서 지금 계약서를 다 써왔거든요, 올해. 네. 그러면 갱신 시점에서, 나가는 시점에서 팔아야죠, 뭐. 어차피 양도세율은 일반 세율인 거잖아요. 2년 보유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들도 막상 계약을 딱 갱신하고 나니까 지방, 특히 대전, 청주, 천안 이런 데는 전세가가 오히려 한 4, 5천씩 올라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이제 갱신권 한번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네. 4년 또 버티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니, 세입자를 신규로 받으셨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기존 세입자가 4년이 지나서. 이미 갱신권을 썼고, 네. 이번에 나가는 게 맞는데, 예? 전세가가 확 폭락을 하니까, 예? 저하고 이제 딜을 해가지고, 네. 거의 상향 조정 거의 없이, 네. 신규 계약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눌러 앉으면서 네. 이제 갱신권을 네네네. 또 쓰면 이제 8년을 눌러 사는 거죠. 지금 모든 집들이 다 지방이 그런 상황에서 네네. 올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계속 갱신권까지 쓰겠다 하면 네. 최장 앞으로 4년 네.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 그럼 너무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수도권이 너무 올라버려서 네네.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 때 좀 약간 그래도 지방 쪽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상승기를 흐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탄다면, 네. 전세를 끼고 있더라도 갭 차이가 네. 그래도, 왜냐면 워낙에 제가 전세가가 싸게 세입자들이 살다 보니까, 네. 지금도 네. 전세하고 매매 갭이 1억이 넘는데, 네. 상승기를 탔다고 했을 때 1억 네. 5천, 2억 해버리면 이제 투자자가 집안에 그런 주고 투자를 할까요? 네. 그래서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만약에 그 현금 여력이 좀 되시면 네. 전세이자를 그 보증금을 이제 빼주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는 않으시죠? 지금 네. 다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출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출 가지고 투자한 집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대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제가 그 시점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네네. 그래도 요번에 대출은 기존 대출은 많지 않은데 추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요번에 그 DSR이 좀 약간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 옛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자체가 안 됐었는데 60% 대출이 나오긴 하거든요, LTV. 네. 적용했을 때, LTV 적용했을 때 60%가 나오긴 해요,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DSR에만 적용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제 말은 이제 그 전세입자를 빼준 상태에서 이제 집을 매도하는 방법, 아니 혹은 그 집이 그 매매가 되면 이사비를 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쪽에 이제 팔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계약이 되면은 이제 대신에 이제 계약이 되고 나서 이제 네네. 그 계약이 되고 나서 이제 이사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좀 이렇게 나가줄 수 있냐,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럼 세입자도 그 이사비를 받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협의가 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까지 해서 팔아야 되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요. 방법이 아예 그냥 오래 가시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걸 처분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자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수도권으로 오는 건 맞거든요. 사실 수도권 서울 쪽으로는. 네네. 왜냐면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면 아예 그냥 장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마음을 좀 먹으신 것 같아요. 지방을 팔고
서울 수도권으로 좀 오시려고. 예, 그런 마음이 원래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지방을 했던 건데 이게 타이밍이 놓치니까 이게 네네. 뜻하지 않게 또 장기로 되는데 장기로 되면 우리 최진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되면은 지방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수도권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네네.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답답하고요. 그 하남 미사가 이건 비과세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남 미사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실거주 한 채로 아직 비과세 혜택을 아직은 안 받긴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다주택 상황에서도 일단 먼저 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해요.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돌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5년만 해도 됐는데 그게 10년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남 미사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 수는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수도권 투자하는 거죠. 네. 지방을 묶어놓고 네네네. 하남 미사로 다시 시작. 뭐 이런 그렇죠. 느낌. 예, 왜냐면 수익이 많이 근데 있으면. 아이가 이제 학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이제 드리는 거고, 네네. 아니면 이제 하남 미사가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양도세 중과가는 없어진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남 미사를 처분을 하고 하남 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하남 미사에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그러니까 편한 데 사시면서 그 돈으로 이제 서울수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네. 그러면서 지방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수도권에 투자하고 지방 정리하고 수도권 투자하고 지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네네. 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비과세는 못 받지만.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도.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오시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상담 받으러 하시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부분도 충분히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항상 네. 너무 애청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프레이 TV 덕분에 네. 우리 최진권 선생님도 네네. 알게 됐고, 네네. 그래서 늘 최진권님 영상 네네. 뜨면 늘 네. 찾아보고 챙겨봤었는데. 네네. 그러면 가끔 이게 슈퍼챗도 좀 싸주시고. 아니, 슈퍼챗은 네. 그래야 되겠 아니어도 댓글만 좀 남겨주세요. 어느 정도 또. 목소리 좋다. 네. 되게 좋다. 좋으신 분 같네요. 또. 이게 확실히 지방 투자는 네. 타이밍을 놓치면 그쵸? 네.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근데 저는 약간 경계한 부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박살날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 저는 분이 제가 한번 이렇게 지방 쪽보다는 그러니까 지방도 물론 지방인데 좀 이렇게 준 수도권 쪽 얘기하면서 좀 약간 좀 경계하는 식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클래스 101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그 경계하는 부분을 아마 프레임팀에서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되게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지. 그러니까 이거를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이거를 좀 판단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 하셨던 분들이 아까 그런 데서도 많이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는 데서도. 그런 데서 딱 밀다 보니까 이게 또 뭐냐면 약간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그러니까 아예 좀 조용히 투자할 거면 그냥 조용히 알아서 하면 되지. 예전에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가고 하면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번 그렇게 가면은 시장 자체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교란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사람들 가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교란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거기 실거주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어쨌든 피해를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많아요. 저도 이것저것 투자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요 정도? 이제 또 시간 반 일정 하겠습니까? 있으시니까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오늘 그래도 많이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좀 채팅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많으시네요. 그래요? 다행이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댓글이 유튜브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근데 이상하게 후네TV 댓글 잘 안 다시는 것 같아. 많이들. 댓글을 많이 안 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듣고. 좋은 건 있으니. 네네. 뭐 챙겨보긴 해야 되고. 맞아요. 보진 않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 좋죠. 다음 주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 다다음 주. 네.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번 하면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다다음 주. 네.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